아버지, 어머니 진짜로 영험을 보이신 거예요? 장군님, 어제 북쪽 선발대와 싸움에서 이번 병사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제 겨우 10,0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북쪽 대군이 호시탐탐 노리는 와중에 북쪽 땅은 큰 가문까지 다쳤습니다. 병마의 성에는 몇 달째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 백성들이 나달 하나 거두지 못했고 아사자가 숙출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군량미를 끊은 지 1년, 지원군은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장군님, 살아서 뒷날을 도모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 미련한 안군이 그토록 무정한데 굳이 그를 위해 목숨 바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물러나시죠. 우리와 가문은 대대로 변방을 지키며 군과민이 힘을 합쳐 북쪽 오랑캐를 막아왔다. 우리가 떠나면 성 안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게다가 조정의 명령도 없이 우리 같은 지방군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장군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신하된 몸 함부로 장군의 휴식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샤완, 내 등정이 향로에 빠졌어. 장군님, 아닙니다. 분명히 엽전이 향로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어쩔 수 없지? 장군님, 이 신비한 향로가 돈을 먹어치우다니 마무림이 틀림없습니다. 장군님, 혹시 이 향로 안에 요사스러운 마물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요? 어서 이걸 밖에다 버립시다. 망령된 소리 집어치워라. 이 세상에 무슨 만물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 향이 분명 뭔가 있다. 한 번 더 시험해보자. 엄마, 아빠 진짜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쨌든 이제 밥은 먹겠네. 이 엽전들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정말 요사스러운 마물이라면 왜 하필 동전만 삼키는 거지? 샤오환, 탁자 위에 있는 물건 가져와라. 장군님? 해보면 알게 되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지 이 녀석에게 달렸다. 이보게, 이건 태건의 엽전이 아닌가? 어떻게 손에 단 갠가? 주인장, 얼마짜린지 다 말해주세요. 그게 이건 너무 낡아서 값이 안 나가네. 많이 쳐줘도 3,000 정도겠어. 됐다. 패겠습니다. 돈 보내주세요. 또 왜 이런 엉뚱한 게 나오는 거야? 혹시 부모님이 나한테 더 할 말이 있으신 건가?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향로로 소식이라도 전해주세요. 장군님, 사람들 말로 황지가 사악한 기운을 누른다 하옵니다. 불을 붙여 이 향로 안에 던져보면 뭔가 반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 장군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이 향로는 너무나 기이하다. 엄마, 아빠 연락하라고 한 거지. 왜 쟤를 먹이시는 거예요? 혹시 그쪽도 먹을 게 없어서 저 혼자 잘 먹는다고 삐지신 건가요? 장군님, 조심하십시오. 이건 만두잖아? 진짜 만두다. 성 안엔 여칠제의 식량이 끊겼었는데 이 향로가 사람을 살릴 양식을 내뱉어내다니. 이건 하늘이 내려주신 신묘한 향로임에 틀림없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많은 만두라면 우리가 살았습니다. 장군, 급히 부르셨으니 북적놈들이 또 움직였습니까? 두 분, 급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 좀 보시지요. 이게 찐빵이요? 이토록 하얀 밀가루 찐빵이라니 말장으로서 생전 처음 봅니다. 어찌 이리 말랑말랑합니까? 이것은 신묘한 향로께서 내려주신 식량이요. 신유한 향로라니요? 복건데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두 분이 보신 식량은 바로 이 신비한 향로가 내려준 것이오. 지금으로선 오직 이 향로에 재를 올려 군량을 얻는 수밖에 없소.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희는 장군을 믿겠습니다. 대건의 변방을 수호하는 장군 화연아, 상가 정성을 다하여 신명한 향로에 앞입니다. 북적의 대군이 쳐들어와 변방의 성은 포위당하고 군량은 바닥났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백성들은 유랑하며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형님께서 가엾이 여겨 저희에게 구할 양식과 백성을 구제할 군량을 주소서. 만약 살기를 내려주신다면 연하는 전군을 이끌고 대대로 정성껏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겠나이다. 스르대로 정성껏 공양하고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겠나이다. 부모님이 진짜로 편지를 보낸 건 아니겠지? 아니야, 이것도 내가 알던 한자가 아니잖아. 설마 아래에 있는 글자 진짜인 거야?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젊은이, 이 마당에 있는 물건들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말이야. 내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도 되겠나? 요즘 고물상도 저렇게 잘 입고 다닙니까? 네, 그러세요. 할아버지, 보셔도 됩니다. 이건 대건 시대의 목과 주간이로군. 주간의 상태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글씨가 너무나 또렷해. 아주 귀한 물건일세. 이건 결국 평범한 옛 물건이 아니야. 그냥 조상님들이 남기신 건데요. 저도 이제 막 꺼내봤거든요. 잘 몰라요. 이투바 위헌성이 심시여. 취미로 오래된 물건들을 수집한다네. 이 물건들을 넘길 생각이 있다면 자네가 먼저 값을 물어봐. 터무니없지만 않다면 절대 깎지 않겠네. 심 선생님께서 가격을 불러주세요. 어르신 같은 분이 일부러 저 같은 사람 등쳐먹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16만 위안을 치르겠네. 현금도 좋고 계좌이체도 가능하네. 16만 유엔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찐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지? 아니야. 16만 위안이면 매 끼니를 고기로 때울 수도 있잖아. 문제 없어요. 당연히 문제 없죠. 바로 계좌 이체로 부탁드려요.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값어치가 컸다고? 아빠, 엄마 정말 최고다. 이복에 아직도 그런 좋은 물건이 있나? 꼭 나한테 연락하게. 잠깐. 이것들이랑 전에 받은 동전들 전부 대건 왕조의 골동품이잖아. 설마 우리 부모님이 대건 왕조로 떠나신 건가? 그리고 내가 제사 지내는 이 향로를 통해 물건을 보내주시는 거야? 부모님 편지가 아니라 변방 장군의 이야기였어? 밖으로는 오랑캐가 침략하고 안으로는 간신배들이 설쳐 군량도 지원군도 끊겼더라. 이거 완전 이목 장군이나 양가 장수들 이야기잖아. 그거 참 비참하겠네. 어쩌면 저쪽은 우리 부모님과 상관없는 거대한 왕조의 화라나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일단 쪽지를 써서 떠본 뒤에 제문에 적힌 말씀은 한 글자도 거짓이 없습니다. 장군, 이미 반 시즌이 지났습니다만 신묘한 향로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 이곳에서 이대로 죽는 겁니까? 굴레미는 바닥났고 합주는 찢어졌고 구원병은 오지 않으니 하늘이 우리 화가문 군대를 버리셨구나. 하늘이시여, 정녕 우리 대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렵니까? 꼭도다. 눈처럼 희고 옥처럼 매끄럽구나. 과연 신묘한 향로가 내려주신 물건이야. 이건 신령님의 응답이십니다. 신령님께서 국어 살피소서. 제문의 내용은 낱낱이 사실입니다. 만약 반토시라도 거짓이 있다면 저 화라나 기꺼이 천벌을 받겠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비참한 죽음을. 이 향로 진짜 1000년 전 대건 왕조와 통해 있었어? 굶어 죽기 직전의 옛날 변방 군대라. 그들에게 이 골동품은 쓸모없는 잡동사니일 뿐이지만 나한텐 엄청난 값어치의 보물이야. 식량과 물로 보물이랑 바꾸면 그들은 살고 나는 큰 돈을 버는 이거 완전 인민이지 않아. 내가 식량과 물을 보내 너희를 살려주겠다. 대신 너희가 가진 물건과 바꿔야 한다. 신령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식량과 물을 내려주신다네. 하지만 새 속의 물건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신령님께 감사를 표해야 하겠는가? 장군, 제문을 다시 써서 신령님께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쭙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다.
내가 뭘 원하냐고 묻는구나. 고대에서 값 나가고 팔기 쉬운 물건이 뭐가 있을까? 그래, 그들의 폐검이나 옷배, 도자기 같은 것들. 이런 물건들을 현대로 가져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귀한 물건이야. 신령님께서 옥패와 단검, 도자기를 원하신다. 어서 가져와라. 신령님을 공경히 모시니 함부로 식량과 물을 내려 우리 군민을 구하셨다. 신묘한 향로가 영험을 보이셨다. 변방에서 온 살길이 열렸다. 쌀며 포대, 물 몇 상자로 이렇게 좋은 보물과 바꾸다니 대박이야. 이 낡은 집도 이제 새로 고칠 때가 됐고. 유장군, 양장군은 명을 받들라. 즉시 쌀과 맑은 물을 전부 나누어주고 군사와 백성이 함께 누리게 하라. 개인이 숨기거나 편애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군, 장수와 병사들이 성을 지키느라 고전하며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말장이 생각하기에 먼저 병사들부터 충족시키고 그 다음 백성에게 돌려야 합니다. 국내 사기가 안정되어야 성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군주는 백성의 방패다. 백성이 유리걸식하는 데에 또 박하게 대한다면 반드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변방의 국민은 본래 한 몸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다. 말장이 혼미했습니다. 장군의 명령을 엄숙히 받듭니다. 이후로는 금과 옥, 폐검, 진귀한 장신구 같은 이 몸 밖의 물건들만 향로의 제물로 바치면 식량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 끊임없이 말이지. 심묘한 향로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니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가. 기물을 바치는 건 손쉬운 일이다. 우리 면방의 성은 이제 문제없다. 말장이 즉시 명령을 내려 군대 안에 금과 옥, 고대 기물을 거둬들여 신묘한 향로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본 장수의 명을 전하라. 성벽을 굳게 지키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안심시키라. 이제 돈도 생겼겠다. 드디어 개조한 5%더나 한번 신나게 몰아볼까? 하하. 오, 명지 이 녀석. 집이 영락없는 왕부 저택이네. 쳇, 어디서 굴러먹은 돈인지 누가 알겠어? 뭔가 구리구석이 있어서 돈을 번 게 분명해. 그러게 말이야. 돈 좀 벌었으면 친척들에게 알려주기라도 해야지. 정말 남남처럼 군다니까. 둘째 큰아버지, 둘째 큰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거 이 홍목 가구만 해도 좋기 몇만 위안은 하겠구나. 닝지야, 너 이러면 정말 섭섭하지. 고향에 내려왔으면서 둘째 숙모를 집 구경 한번 안 시켜주다니. 형, 이 차 괜찮네요? 한 수십만 위안은 하죠. 형, 이젠 사장님 다 됐으니 나도 좀 챙겨줘요. 나도 좋은 차로 한번 바꿔보게 말이야. 민지가 이렇게 잘 나갔으니 나 같은 누나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것 봐. 내 가방 다 떨어졌잖아. 누나한테 새 거 하나 사줘. 무슨 용건인지 똑바로 말씀하시죠. 민지야,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숙부랑 숙모가 항상 널 마음에 두고 걱정하고 있단다. 사람은 근본을 잊으면 안 되고 친척끼리 잘 되면 같이 누려야 하는 법이야.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돈도 많으니 우리한테 대충 몇백만 위안만 융통 좀 해주라. 맞아요, 맞아요, 형. 일단 나한테 50만 위안만 빌려주세요. 계약금 좀 내려고요.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 테니까. 돈이야 있지만 빌려주진 않아? 리밍, 우리를 얕보는 거야? 돈 좀 벌었다고 이제 가난한 친척들은 팽이겠다? 짐까지 싸들고 와줬는데 정말 야박하기 짝이 없는 놈이구나. 리밍, 내 성이 뭔지는 잊지 마라. 네가 이렇게 정을 끊고 못되게 군다면 내 마을 어른들께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시시비비를 가리자고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했을 때 돈 좀 빌리려고 했더니 다들 하나같이 전화 끊기는 얼마나 빨랐는데요. 이제 와서 제가 좀 나아졌다고 슬금슬금 다가오시면 미안합니다만 이미 늦었어요. 가져오신 것들은 도로 가져가시죠. 거기는 필요 없습니다. 문은 저쪽입니다. 돈도 채 손에 있기도 전에 팔이 때가 꼬이네. 주문 제작한 대형 오프로드 차량 개조가 끝났어. 이거 진짜 너무 멋진데?
이 보물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녀야겠어. 당탄 유리의 장갑 차체, 초강력 출력. 거금 들여 개주한 5%도 답군. 신령님께서 가엾이 여기서 저희 군민을 살려주셨나이다. 장군, 큰일입니다. 북적대군이 전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성 아래까지 당도했습니다.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10만원 가뿐이 너무 좋다옵니다. 기세가 맹렬하여 성을 함락시키려는 속셈이 분명하옵니다. 4명을 전군에 전하라. 저는 갑옷을 갖춰 입어라. 성과 운명을 함께할 것이다. 바라옵건대 신령님께서 굽어 살피사 이 변방의 성이 고비를 넘기게 하소서. 화라라, 우리 북적대군이 이미 도착했다. 당장 성문을 열고 토항해라. 그리하면 본선우가 성한 백성들의 목숨은 살려주마. 만약 완강히 저항한다면 성을 적파하는 그날 사흘 동안 성을 쓸어버릴 것이다.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조차 살려두지 않으리라. 오랑캐 놈의 미친 망언. 우리 변방 군사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실력 있으면 군대를 이끌고 성을 공격해봐라. 나 화랑과 온 성의 군민들은 차라리 옥처럼 부서져 기와처럼 온전하지는 않겠다. 좋다. 죽고 싶다니 본선우가 기꺼이 길을 열어주마. 북을 물려 공격하라. 성을 부수고 사람을 도륙해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울렁도 빠른 못해? 죽을래?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같은 상황이야? 여기가 대체 어디지? 어쩌다 나를 고대 전쟁터로 보내버린 거야? 마무리다. 하늘에서 마무리 떨어졌다. 저게 무엇이냐? 강철의 짐승이 하늘을 날다니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디서 굴러온 마무리냐? 우리 부족 용사들이여. 벌써 저 마무리를 치고 죽여라. 장병들이여, 이것이 바로 신묘한 향물 가오다. 하늘에 내린 신령이다. 오랑캐놈들은 반드시 피할 것이다. 하늘이 우리 군을 돕는구나. 유 장군은 성문을 사수하라. 양 장군은 나를 따라 기병을 집결시켜라. 장군, 절대 안 됩니다. 성 안의 기병은 겨우 수백 기에 불과하여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을 나가 들판에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군량이 풍족하니 우린 그저 성을 굳게 지키며 적들이 스스로 물러나길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종민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어찌 놓칠 수 있겠느냐? 적군은 이미 항로가 내린 철수에 진영이 무너지고 군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때 움직이지 않고 언제 움직일 셈이냐? 말장, 이거이 장군을 따라 결사항전하겠습니다. 유 장군은 성에 남아 성을 굳건히 지키며 적군을 엄중히 방어하라. 양 장군은 나를 따라 병사를 집결. 즉시 성문을 열고 곧장 북적의 주장을 잡으러 간다. 돌격하라. 나를 따라 적장을 사로잡아 목을 베어라. 방금 성벽 위에 있던 그 여장수 설마 화란이었나? 나와 교감하던 그 여장군 내가 차원을 넘어 이곳에 온 건가? 그렇다면 이곳은 고대 대건의 변방성이란 말이지. 내가 고대 대건으로 차원을 넘어왔다니. 청동향로.
향로가 사라졌다. 알겠다. 내가 있는 쪽의 향로는 미래 시대와 연결되어 있고 이 시대에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하나의 향로가 존재하는 거였어. 이곳으로 돌아가려면 이 시대의 향로가 필요해. 그 향로는 화란이에게 있을 테니까 꼭 찾아내야 해. 화란이, 너만큼은 꼭 무사해야 돼. 네가 있어야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펌모자를 쓴 자가 혈련이다. 늑대 가죽 망토를 두른 자가 혈련이다. 수백 명이 수만 명을 쫓아 죽이다니. 그 여장군 보통 인물이 아니군. 신명한 향로께서 보내주신 신병이 우리를 도우러 왔다. 오늘 반드시 혈련의 목을 벤다. 화감은 군대 필승이다. 저 마물이 나타났다. 모두 도망쳐라. 아군이 무너지고 있다. 뿔뿔이 흩어져라. 장군님 위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이 도와 대승을 거뒀다. 대승이다. 이런, 멈출 수가 없어. 말물 원통하다. 아까 그 장군이 한참 쫓던 적장을 내가 받아버렸어. 이거 괜히 오지랖 부린 거 아니야? 혁련은 죽었다.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살려주마. 별 영향 없는 모양이네. 다행이다. 양천,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신령님을 아련하겠다. 장군님, 조심하십시오. 신령님께서 이 신병을 몰고 오셔서 저희 변방의 백성을 구해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령님이라고 내가? 그런데 신령님도 참 용모가 준수하시네. 다만 옷차림은 정말로 기이하구나. 충동향로 능력이 고대에서는 이렇게 통하는구나. 신령님 소리 듣는 것도 당연하지. 한꾼 일어나십시오. 제 이름은 임명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 신령이라 불릴 자격은 없습니다. 신령님, 겸손이 지나치십니다. 이런 신묘한 병기 마술을 다루시는 분이 어찌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장군님 직접 올라타서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이 신병은 차라고 하는 겁니까? 저도 몰아볼 수 있겠군요. 화장군 저쪽으로 가보시지요. 양 장군, 화 장군께서 저 검은 상자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이건 신묘한 향로께서 내리신 신병인데 어찌 화 장군을 해치겠느냐? 설마 저 신령님이 실은 바람둥이인 건가? 변방의 성군민들을 위해서라면 화모 한 몸쯤 희생해도 무방하지. 저게 무슨 마물이냐? 어찌 저토록 쉽게 성문을 통과하는 거냐? 설마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건가? 아, 장군이시다. 장군께서 무사하셨다. 장군께서 무사하시다. 와 장군, 위험이 넘치시는군요. 성 안에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다니. 백성이 잘 살면 어떻고 망하면 어떠. 백성의 고통이란 화장군 도에득의 물자가 조금 있어. 모두 성 안에 백성들을 도우시오. 신령님께서 이토록 인자하시고 대의를 아시다니 화모가 성의 모든 백성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이시여. 이건 좀 그런데 이게 금이야. 이거 완전 대박. 떼보자네. 진짜 손이 엄청 크시잖아. 그냥 막 덩어리째로 주시는 거야. 형편이 죽었으니 우리 북쪽에는 하루라도 군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 내 부족이 용사가 가장 많으니 내가 손으로 계승하는 게 마땅하다. 전장에서 겁쟁이처럼 굴던 주제에 어디 가장 많은 적을 뵌 건 우리 부족이다. 선우의 자리는 내 차지다. 그만. 싸워봤자 소용없다. 변방의 성을 함락하고 화라남의 목을 베어오는 자를 북쪽의 새로운 공주, 새로운 선우로 모시겠다. 좋소. 누구든 변방의 성을 빼앗는 자가 바로 선우다. 두 장군님, 이분이 바로 신령님이십니다. 신묘한 향로께서 내려주신 신령님 덕분에 이번에 우리 성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소. 모두 임선생께서 신병으로 진을 펼쳐주신 덕분이요. 말장 유 신령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 성의 국민들을 구원해 주시니 말장 양천 하늘에서 신병을 내려주신 신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내린 신병을 적에게 부수고 우두머리를 펼쳤습니다. 저희 모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도 장군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령님께서 너무 겸손하십니다. 신령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장군님, 이번 대승으로 우리 군대는 북쪽에 10만 대군을 격퇴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의 공주를 참살해 적군의 사기를 크게 꺾었습니다. 북쪽은 이번 전투로 인해 틀림없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소. 북쪽 대군은 일시적으로 무너져 달아난 것뿐이요. 주력 정예병은 손상되지 않았고 실질적 전력도 여전히 건재하지. 장군님의 뜻은 북쪽은 본디 크고 작은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혁련 선우는 각 부족이 추대한 공주에 불과했지. 이제 혁련이 죽었으니 대부족 수령들은 모두 살아있어. 그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선우의 자리를 두고
서로 죽고 죽이며 내분을 일으키겠군요. 우리 군대는 그 틈에 정비하고 성의 반비를 강화하면 되겠소. 만약 그들이 변방의 성을 함락하거나 우리 목을 베어 형론의 복수를 하는 걸 조건으로 내건다면 선원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조건으로 말이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북쪽놈들이 반드시 죽기 살기로 공격해 올 거요. 우린 외로운 성에 구원병 하나 없는 신세인데 병력 차이도 일이 극심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이게 바로 고대 전쟁 회의란 말이야. 진짜 신기하고 대단한데. 신령님, 지금 변방성의 운명이 전부 신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 말이지. 안 돼, 안 돼.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전쟁엔 완전 문외한이라. 도울 수가 없어. 우리 신령님께서 변방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래. 신령님이시면서 어찌 그런... 됐다. 그만 신령님을 곤란하게 해드리지 마라. 우리 욕심이 과했다. 신묘한 향로께서 식량을 내려주셨고 대신 신령님께서 신명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이미 하늘 같은 은혜가 아니냐. 어찌 또 이리 끝없이 욕심을 부린단 말이냐. 장군님과 함께 기꺼이 죽기로 싸우겠나이다. 내가 본래 화라나를 찾은 건 성동향로를 통해 집에 가기 위해서였어. 식량을 내어준 것도 그냥 동정심의 한 짓인데 이제 와서 전쟁을 도우라니 나 진짜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 화라나가 이 전쟁에서 죽기라도 하면 그 고대 청동향로를 계속 쓸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해. 설령 지금 내가 현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청동향로는 나중에도 쓸 수 있겠지. 하지만 만약 끝없이 욕심부리는 마음가짐 비뚤어진 놈 손에 넘어가면 아마 고대든 현대든 양쪽 다 큰일이 날 거야. 설마 내가 직접 나서야 된단 말이야. 적은 많고 아군은 적은데 성엔 지원군도 없고. 대세를 뒤집으려면 아무래도 현대 화기밖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어디서 총이랑 대포를 구해. 맞다, 대형 축포. 의력도 만만찮고 고대인들은 본 적도 없으니 분명 벼락을 부르는 신병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당장 화장군께 안내해라. 적을 격파할 방법을 찾았소. 신령님, 혹시 접대에 부족함이라도 있었사옵니까? 잠시 다녀오겠소. 그대들에게 엄청난 위력의 무기를 한 알음 가져다 주리다. 북쪽 대군을 격퇴하는 데 충분할 것이오. 신령님, 정말이십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변방의 성 국민들은 살 길이 열립니다. 화 장군 그 향로를 잠시 빌리겠소. 저희는 여기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 향로는 현대에만 존재하는 거야. 축구라, 만약 현대의 북쪽을 고대 포탄통에 넣어 쏘면 적군을 겁먹게 할 수 있겠지. 변방의 성을 함락시키는 자가 북쪽의 공동 군주가 된다. 화란을 죽여라. 역연선우의 원수를 갚자. 전군 출격. 변방의 성을 짓밟아라. 신묘한 향로께서 신병을 내려주셨다. 우리 세 부족이 함께 성을 공격하는데 만약 성이 함락되면 그 공은 누구의 것이냐? 선우의 자리는 또 누가 맡아야 하느냐? 간단하군. 성을 함락시킨 후 어느 부족의 용사가 화란의 목을 베느냐에 달렸다. 그 자가 바로 북쪽의 공동군주다. 이 방법은 공평하니 그 계책을 따르겠다. 그런데 지난번 그 검은 절과 마물은 칼에도 화살에도 끄떡없이 닥치는 대로 들이받았는데 이번에 또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허둥댈 것 없다. 그 마물은 이미 내가 파악했다. 단지 철갑이 단단해 들이받는 것만으로 사람을 해칠 뿐 다른 요사스러운 실수는 없다. 게다가 그 마물은 단 하나뿐이니 우리는 그저 명령을 내려 용사들이 보는 즉시 피하게 하면 된다. 억지로 맞서지만 않으면 놈이 아무리 힘이 세도 수십만 대군 앞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일리가 있군. 그 철 마물은 피할 수 있지만 화란은 도망칠 수 없다. 좋다. 오늘 변방의 성을 짓밟고 화란의 목을 베리라. 장병들이요, 신묘한 향로께서 또 신명을 내리셨다. 이것은 천동포다. 그 소리는 우레와 같고 섬광은 하늘을 밝히니 단숨에 적진을 쓸어버릴 수 있다.
대승이다. 점화. 천둥포를 발사하라. 군자는 위험한 곳에 스스로 서지 않는 법. 하지만 신비한 향로는 지금 화란이한테 있으니 정말 잘못되면 난 바로 현대로 돌아갈 수 있어. 그녀 곁이 가장 안전한 곳이군. 벼락은 하늘의 벼락이다. 요사스러운 마법. 저건 요사스러운 마법이야. 이건 또 무슨 마법이냐? 저 검은 쇠 마물보다 더 무섭구나.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더 탔다가는 죽으러 가는 셈입니다. 물러나십시오. 허둥대지 마라. 지금 물러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지금 변방의 성은 고립되어 구멍이 없고 조정에서는 병사 한 명 보내지 않을 것이다. 식량 또한 한 톨 보내주지 않을 터. 때마침 변방에는 큰 가뭄이 들어 농사를 모조리 망쳤으니 그들이 우리보다 식량이 더 부족하다. 그 말은 우리가 포위만 하고 공격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요? 그들의 물기를 끊고 식량을 바닥나게 기다리면 한 달이 못 돼요. 성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좋은 계책이요. 저 천둥 마법이 아무리 강해도 아사하는 우리를 막지 못할 테니 그들을 굶겨 죽이자. 명령을 내려라. 전구 삼리호방으로 물러나 진을 치고 섬을 포위하라. 대승이다. 장군, 북쪽 세 부족이 삼리 후방으로 물러나 사면을 포위했습니다. 진영 이수리에 걸쳐 이어져 변방의 성 전체가 빠져나갈 틈 없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포위하여 식량을 끊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는군. 하지만 저들은 모르겠지. 우리에겐 신비한 향로의 가오가 있다는 것을. 화 장군은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북적이 감히 포위만 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얕잡아본 것이다. 혹시를 적군. 조정에서는 결코 병사 한 명 보내지 않을 것이다. 전방의 성을 구하러 말이지. 저들은 저 멀리 변경 밖에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우리를 버렸다는 걸 알았겠나? 필시 조정에 나라를 팔아먹고 적에게 몰래 정보를 넘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매국노 놈들 감히 우리 변방의 성의 수만 군민을 팔다니. 누군지 찾아내기만 하면 매국 놈을 갈리갈리 찢어 죽이겠다. 됐다. 조정의 일은 멀리 있어 당장의 위급함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잠시 있도록 하지. 신령님, 고립된 선에서 농사하는 것은 결코 오래갈 계책이 아닙니다. 신령님, 제가 먼저 나가 치고 오겠습니다. 장군, 절대 안 됩니다. 아군은 겨우 1만인데 기병은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북적은 10만 대군입니다. 야습마저도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가만히 앉아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 북적 세 부족은 막 물러났기 때문에 민심이 안정되지 못했을 것이다. 감히 성을 나오지도 못하겠지. 경계가 가장 해이해져 있을 때다. 그렇다면 장군의 뜻은? 내가 직접 정예 기병 300을 이끌고 밤을 틈타 북적의 주력 부대를 급습하여 그들의 식량과 군량을 불태우고 적의 사기를 꺾겠다. 신령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 검은 신병을 조종하여 정면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해 주십시오. 제가 기병을 이끌고 측면에서 기습하여 적진의 불을 지르겠습니다. 문제없어. 적진의 불바다를 만드는 것이라면 나도 참여하고 싶군. 현대의 생활보다 훨씬 스릴 넘치니까 말이야. 말장의 성을 지키며 장군과 신령님을 언제든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뒤를 막을 테니 장군님은 먼저 가십시오. 좋다. 삼요이 밥을 짓고 오경에 출격한다. 오늘 밤 북적의 본영을 기습한다. 신령님, 모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향님께서 공격을 시작하시면 저희가 곧바로 돌격하겠습니다. 간다. 마무리다. 검은 마무리 쳐들어왔다. 불꽃놀이 시간이다. 벼락이 또 떨어진다. 지금이다. 굴량고에 불을 질러라. 굴량고에 불이 붙었다. 깃바릿과 마물의 불에 굴량이 모두 당했다. 해냈다. 철수해라. 정군 철수. 장군님 위험 넘치십니다. 신령님 위험 넘치십니다. 오늘 밤 싸움은 그대와 나의 호비 전생 연문처럼 찰떡이었어. 과찬이십니다. 화 장군께서 과감히 앞장서 주신 덕분입니다. 장군님 덕분에 오늘 밤 북적의 굴량을 불태웠습니다. 북적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통쾌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로써 변방의 위기는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두 장군님께서 너무 과찬이십니다. 모두 신령님의 신병 천둥포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토록 쉽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서로 도운 거죠, 뭐. 적적과 장적의 본영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계속 추격할까요? 아니, 그렇게 해. 북적은 이 틈을 절대 파고들 방법 없을 거야. 지금쯤 분명 겁에 질려 간담이 서늘해졌을 테니까 내일 아침이면 북적은 틀림없이 전군을 이끌고 물러날 것이며 당분간 감히 변방의 성을 넘보지 못할 거야. 장군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군력으로 따지면 아마 전설의 명장 인물이 버금가겠군요. 요사이만 하나 못지 않은 그 길에 신령님, 농담이십니다. 전 그저 말단, 수비장수일 뿐 어찌 감히 그런 명장들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부르 선생님의 신병이 하늘에서 내려온 덕분입니다. 나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겼을 뿐이요. 서로 윈윈한 거죠. 그리고 그 신령님이라는 호칭도 이제 그만두시지. 아무래도 듣기 거북해서 그러니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예의는 갖춰야 하니 저희가 주제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임 선생님. 화 장군.
빌어먹을 그 더러운 대권의 개 관료가 감히 거짓 정보를 흘리다니. 변방성은 군량이 끊겼고 화가 나는 고립무원이라길래 덕분에 우리 북쪽 3부는 큰 피해를 봤다. 북쪽 용사들의 원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장군, 저도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물자를 보내드리지요. 임 선생과 아직 수일밖에 못 만났는데 헤어지려니 아쉽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 선생. 걱정 말매. 북적이 대패했고 형렬선우는 전사했다. 큰혈의군,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당장 급히 수도에 있는 승상부로 보내라. 이 소식을 직접 진승상께 전하고 착오가 없도록 해. 너는 받듭니다. 화가란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다니. 하지만 화가문 군대는 결국 황권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니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칠 뿐이지. 사장님, 쌀이랑 밀가루를 이렇게 많이 사시다뇨. 슈퍼마켓 차리시게요? 아닌 동역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 장사 좀 하려고요. 거기 먹을 게 부족해서 실어다 팔 거예요. 사장님, 장사 규모가 정말 크시네요. 이 정도 물자면 그쪽에서 반년은 쓰고든 않겠어요? 신령님과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 이제 더는 굶지 않아도 돼. 그래, 식량이랑 물이 넉넉하잖아. 이제 좀 살만하네. 임 선생님이 식량과 약을 보내주신 덕분이죠. 하하. 아군의 전력도 대부분 회복됐어. 이제 북적이 다시 쳐들어온다 해도 완전히 혼쭐 내줄 수 있어. 대체 언제쯤 임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을런지. 승상, 적적이 수장 리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연방성의 화가문 군대가 어찌된 일인지 군량미가 풍족하고 벼락의 도움을 받는 신묘한 물건까지 있다고 합니다. 국적은 대패했고 형련선우는 전사했습니다. 리슈가 우리에게 배상을 요구했어. 화나나 그 계집 때문이야. 화가문 군대가 변방의 성을 지키며 우리 대건과 북적 사이 요충지를 뚫어막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북적과 식량과 철기를 거래하는 일은 이미 순조로웠을 거다. 그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폐하께 아래입니다. 변방에선 800리 급보입니다. 화 장군이 북쪽 10만 대군을 격파하고 아리안 선우의 목을 베었으며 북적은 괴멸하여 퇴각했습니다. 변방의 성 대첩이라니 화격이 북적을 대파하다니 어서 다져와라. 이봐라, 대신들을 불러 즐거움을 함께하라. 우리 대건 국경이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폐하 노신이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변방의 성승전보에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 살피지 않을 수 없나이다. 첫째, 첩보에 변방의 성식량이 풍족하고 국민이 배불렀다 하사옵니다만 조정에서 변방으로 보낸 보급대는 아직 변방의 성에 도착도 못했사옵니다. 이렇다면 변방의 성식량은 어디서 났단 말이오? 보급대라니 무슨 보급대? 이 늙은 여우가 참 대담하게 말하는군. 둘째, 첩보에 신병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벼락돌을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는 분명 헛소리일 뿐이옵니다. 이로 미뤄보아 소위 대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나와 북적이 한 통속이 되어 짜고 친 자작극에 불과합니다. 이름은 적을 물리친 것이라 하나 실상은 적과 내통한 매국팀이며 티구망상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하. 오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진승상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노신은 폐하께 즉시 칙명을 내려 변방 군대를 엄중히 조사하고 하나를 서로 소환해 추구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화가문 군대의 공무는 빛이 나는데 참으로 화가문의 부러사고 화가문의 열종께 부끄러운 자라 조소를 전하라. 마라나를 즉각수도로 소환하여 직무를 보고하라. 만약 지체한다면 적과 내통한 영무죄로 다스릴 것이노라 폐하 현명하십니다. 마라나가 수도에 도착하는 그날이 바로 조정의 칙사가 도착했어. 아마도 변방의 성 대첩 승전보가 황상께 전해줘. 폐하께서 사자를 보내 포장하시려는 모양이요. 전 병사들 정렬하여 칙명을 받들라. 천명을 받들어 변방을 지키던 장수 화라나는 병력을 믿고 운거하며 거짓 대첩을 위장하고 요망한 말로 대중을 속였으며 사사로이 북적과 내통하였다. 시어제 화라나에게 명하노니 홀로 말해올라. 즉시 수도로 돌아와 죄를 청하라. 단 한 명의 병사도 대동하지 말지어다. 즉시 출발하며 지체하지 말라. 흠차하노라. 어이없는 소리군. 장군께서 사투 끝에 변방의 성을 지키고 북적을 대파한 공은 해와 달처럼 빛납니다. 봉사주고에 너나 그것도 혼자 수도로 가라니요. 이건 분명 장군을 죽이려는 함정입니다. 무엄하도다. 이 무장들이 감히 칙명 앞에서 큰소리치며 항명하려는 게냐? 공공, 진정하십시오. 장수들이 너무 놀라 말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이봐라, 공공을 모셔가서 쉬게 해드려라. 장군님, 절대 수도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구가 온갖 방법으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혼자 돌아가시면 그야말로 양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격입니다. 반드시 죽고 말 거예요. 장군님, 항명하십시오. 우리와 가문은 대대로 충성스러운 집안이요. 가문 모두가 충신으로 나라를 위해 변방을 지켜왔어. 항명한 것 단약이요. 그러면 화 가문 수백 년의 천년만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고천 아래에서 내 무슨 낯으로 열성조상님들을 뵙겠소. 장군이 어쩌면 신령님께서 대응할 묘책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임 선생님도 계십니다. 빨리 북과 벼루를 준비하거라.
화란이요. 지금 이 사국은 애초에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의 문제다. 조정은 바로 그녀 화가문이 대대로 충신이라 절대 반역을 꿈꾸지 못할 것을 꿰뚫어 알. 그래서 저토록 대놓고 그녀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안쪽지만으로는 많이 통하지 않겠군. 직접 가야 할 것 같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 오셨다. 신령님께서 오셨다. 신령님, 부기 장군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절대 경성으로 돌아가 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화가문의 후손으로서 항명을 하는 것은 진실로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경성으로 돌아가 죄를 정하는 것 또한 죽음의 길이옵니다. 임 선생님, 저 화란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죽은 후 변방의 성 장졸들이 숙청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대관절, 제가 어찌해야 하옵니까? 간단해. 바로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면 되는 거야. 반란을 일으키라니요? 신령님 말씀이 옳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신령님의 뜻을 따릅시다. 곧바로 거병합시다. 장군님, 우리에겐 신령님의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군량과 벼락폭탄, 신병 전차가 끊임없이 공급되니 보급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고 한번 크게 외치기만 하면 근처의 유랑민들과 흩어진 병사들이 반드시 앞다투어 달려올 것입니다. 지금의 황제는 안군이고 의심만 많으며 조정에는 간신들이 득세하여 이미 민심을 잃었습니다. 간곡히 청하옵건대 장군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화가문은 대대로 충량인데 어찌 역적이 될 수 있겠는가? 화 장군, 제가 3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 변방의 성, 수만 군민의 목숨과 장군 한 사람의 목숨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수만 국민의 목숨이요. 천하에 고통받는 백성과 저 안군 중에 안군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성인께서도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소. 그렇다면 이 천하창생의 살길과 그대 화가문 한 집안의 명분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20년 향후는 천하 백성에게 복을 줄 수 있지만 지금의 조정 손에 떨어진다면 필시 창고 처박아 두고 황제의 향락에 낯을 게 뻔하오. 선생님의 말씀이 맞소. 우리 화 가문의 명예 같은 것이 천하 백성에 비하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유장군, 양장군, 즉시 전령을 내려라. 성 전체에 계엄을 내리고 병력을 집결시키며 군량을 비축하고 무기를 정비하여 전투를 준비하라. 말장, 분부를 받들겠소. 내 쓴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군. 내가 바로 한 명의 여제를 키워내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 조금 설레는데? 변방의 성에는 아마 이미 직서가 도착했겠지. 빼앗이 심요하신 판단이옵니다. 화가문은 대대로 명예를 가장 중히 여겼사오니 금패 직서만 도착하면 설령 죽음을 알면서도 절대 직서를 거역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 시각 아마도 홀로 귀경길에 올라왔을 것이옵니다. 가문이 변방의 성을 지킨 지 2년을 해라 병권이 너무 막중합니다. 백성들은 화가문 군대만 알 뿐 짐이라는 황제를 모른다 하옵니다. 남겨두면 끝내 화근이 될 것입니다. 대하에 현명하신 판단이옵니다. 루신이 이미 화란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냈사옵니다. 군량을 횡령하고 북적과 내통하고 황제를 속인 죄목이옵니다. 어느 것 하나 사형을 면치 못할 중죄이옵니다. 바람이 경성에 발을 들이는 즉시 곧바로 천라에 가두면 됩니다. 좋다. 진해경이 한 일이니 짐은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 대시만을 제거하면 짐은 비로소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수 있겠군. 화란, 네가 감히 흠차를 감금하다니. 이것은 그대가 반란을 꾀하는 것과 다름없소. 폐하께서 그대를 용서치 않으실 거요. 장사들아, 우리는 변방의 성을 사수하며 피로써 싸우고 북적을 크게 격파하고 온 성 백성들의 안위를 지켰다. 그런데 조정은, 황제는 그들은 북적과 몰래 내통하며 우리 군량을 끊고 우리 군민을 해쳤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승리했건만 사는커녕 오히려 적국과 내통의 나라를 팔아가는 누명을 씌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를 모조리 죽여부리까지 없애려 한다. 이런 안군과 간신들은 우리가 충성을 바칠 자격이 없다. 오늘 나 화란은 기어코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맹세한다. 간신을 척결하고 안군을 호위하라. 간신의 앞잡이들이 뽕성의 귀를 가렸다. 자, 이놈의 목을 베어 깃발에 제물로 바치고 출병하라. 거병하라. 임 선생, 장군. 변방의 성에서 경성으로 가려면 비운관만 넘으면 됩니다. 북쪽 땅 전체를 손에 넣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비운관 수비대장 이용은 폐하가 직접 키운 대장군으로 만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있소. 화문은 경고에서 지키기는 쉬워도 공략하기 어렵다 들었소. 제가 또 폭죽탄을 좀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그 벼락대포 말입니다. 임 선생께서 수고하실 필요 없소. 이용 그자는 충성스러운 장수지만 생각이 고리타분하오. 그는 내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상상도 못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조정이 화 가문 군대를 반란으로 몰아붙였을 거라곤 꿈에도 모르겠지. 장군님의 뜻은 내가 친히 명령만 내리고 그 조서를 가지고 가면 그는 의심 없이 경계를 풀고 기꺼이 성문에 열것이라는 말이군요. 대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걸 배웠습니다. 그저 눈속임에 불과해 떳떳한 승리는 아니야. 게다가 이런 속임수는 한 번밖에 통하지 않아. 남은 두 관문은 분명 조정에서 경계를 강화할 테니 앞으로는 절대 쉽게 통과할 수 없을 게야. 오는 자는 멈춰라. 이곳은 군사 관문이니 명령 없이는 열 수 없다. 나는 변방 수비대장 화란이다. 폐하의 조서를 받들어 경성으로 복귀하여 국정을 보고하러 가는 길에 이 관문을 지난다. 싫다.
이 야간 다 오나는 거 화낼 나야. 본 장수가 알기로 며칠 전 확실히 경성의 직사가 조서를 들고 변방의 성으로 향했어. 에? 설마 허 장군을 입고시켜 국정을 보고하게 한 것은 아닐 테고 이미 조서를 받아 경으로 가는 길이라면 어째서 경장 기병꾼이시오? 조서를 전한 내신은 어디 있어? 조서가 너무 급하게 독촉하는 바람에 즉시 길을 떠나 지체하지 말라 하셨소. 고로 먼저 길을 나선 것이오. 이 장군께서 의심스러우시다면 사람을 보내 관문 밑으로 나와 조서와 금배를 확인하시오. 진위는 저절로 가려질 터. 조서를 받들어 경성으로 가는 길이었군. 본 장수가 괜한 오해를 했어. 누구 있느냐? 성문 열고 통행시켜라. 문을 부숴라. 오도. 안 된다. 성을 빼앗으려는 거다. 빨리 문 닫아라. 화라니, 이 역적놈아, 화 가문은 대대로 충성과 열의를 바친 가문이다. 가문의 충원이 내 놈손에 무너지다니 네가 조정에 무슨 면목이 있으며 선제께 무슨 면목이 있으며 천하 만민에게 무슨 면목이 있느냐? 장군 직접 보시오. 조정에서 군량미를 횡령하고 적국과 내통했다고 성질을 내렸소. 거짓 대첩 보고를 했다 하여 경으로 돌아와 죄를 청하라더군요. 우리가 주공으로 변방의 성을 지키고 목적을 대파할 것만 그 대가가 고작 이 꼴이오. 오늘 나 화란이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오로지 간신을 척결하고 안군 곁을 바로잡아 군민을 구하고 천하를 안정시키려 하며 이 장군 그대가 충신이자 양장임을 아오. 나를 따를 생각은 없소? 입 닥쳐라. 나 이웅은 대대로 황은을 입었으며 살아서는 대건의 신하여 죽어서는 대건의 귀신이다. 죽이든 살리든 내 멋대로 해라. 오로지 죽음으로 절개를 지킬 뿐이다. 누구 없느냐? 이 장군은 떠나보내드려라. 화라니, 대권이 너희 화 가문의 죄를 지었구나. 이제 민초를 위해 깃발을 들었으니 부디 초심을 잃지 말 거라. 폐하, 늙은 신하는 먼저 가옵니다. 장군, 임선생, 이제 우리가 비윤관을 장악했으니 북쪽 변경 7성과 세 진영이 모두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달래고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이런 일들은 말장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싸움밖에 몰라서 이런 일에는 아직 깜깜합니다. 변방의 성 한 곳만 다스릴 때는 겸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저히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당장 북쪽 내정 전체를 총괄할 자가 필요하오. 이미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나한테 맡겨보시지. 임 선생께서는 신령님의 현신이시니 내정을 총괄하는 것쯤이야. 당연히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뭐 일이 틀어져도 내 탓은 하지 마. 양 장군, 그대는 임 선생을 도와 정무를 장악하도록 하시오. 주 장군, 그대는 나와 함께 병사 모집과 군마업부를 책임지겠소. 말장,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집에서 미국 2섬과 육포 10근을 먼저 받는다. 입대 후에는 맥갱이 배불리 먹을 것이며 절대 착복하지 않겠다. 입대 즉시 식량을 먼저 지급한다. 맥갱이 배불리 먹는다고? 이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거지. 속임수 아니야. 요즘 같은 난세에. 어디 그런 좋은 일이 있겠어? 우릴 사지로 내모는 거 아니야? 화가문 군대가 보장하는 바다. 화장군께서 변방을 지키실 때 굶어 죽어도 백성을 피하지 않고 피 흘리며 싸워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으셨다. 천하에 누가 몰라. 나는 믿네. 화가문 군대는 한 번도 백성 속인 적 없지. 당장 내 아들 녀석 데려다 입대시켜야겠다. 다음, 왕얼리우. 입대 등록하고 식량 수령해라. 진짜로 식량을 주네. 게다가 처음 보는 흰쌀밥이야. 됐다. 이제 우리 막내딸은 팔려가지 않아도 돼. 피터르 가문 군대는 진짜 세상에 강림하신 과분이구나. 나덕과 나라를 지키자. 화가문 군대 만세. 유 장군, 병사 모집은 순조롭소. 장군께 아뢰옵니다. 북부 지방 징병은 완료되었습니다. 엄격한 선별과 수량 통제 아래 저희 군대는 이미 10만으로 확충되었습니다. 만약 제한 없이 모집했다면 15만 20만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소? 당장 훈련에 박차를 가해 언제든 조정의 대군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시오. 저희는 대대로 선량하게 살며 땅을 사들이고 소장료를 걷어 세금을 바쳐왔습니다. 단 한 번도 대권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재산을 몰수한단 말이오? 도대체 어째서요? 대건의 왕법. 우리가 역적 신세인 걸 모르는 게냐? 너희는 생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만일왕의 비옥한 땅을 독차지하여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지치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말하는 왕법이냐?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원통한 일이 있거든 속 시원히 털어놓고 억울한 사연이 있거든 하소연하라는 뜻이오. 나는 우노야네 집에서 소처럼 30년을 일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19셋이나 굶어 죽었습니다. 설날에도 죽 한 모금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독점이 한잔 다시 나본데 목사 많이 산 저희 판단은 나간이야. 바로 지주들이 땅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빼앗긴 땅과 식량을 모조리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북부 전역에 새 법을 시행합니다. 지주의 가진 땅과 남는 곡식을 몰수하고 모든 가혹한 세금을 폐지합니다. 인두수대로 토지가 없거나 적어서 가장 고통받는 빈농가 고용된 농민들에게 전부 나눠줍니다. 왕부인 토지 12묘 가혹한 죄 쟁기소 한 마리 거시로 우선는 천승비어 농기구 한 세트 화 장군님 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살 길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을 주고 싶었기에 내정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장군 이건 저희 집 달걀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장군님, 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장군님 계시니 이제 다시는 굶주리거나 얼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장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변방의 성에서 수년을 지켰지만 일찍이 백성들에게 이런 수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임 선생께서 북부에 시행한 새 법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임 선생은 참으로 신성과 같은 분입니다. 임 선생, 유 장군과 제가 방금 성안을 순찰했는데 백성들이 우리를 극진히 추앙하더군요. 아마도 이 모두가 선생의 새 법 덕분일 겁니다. 임 선생 대체 북부에 어떤 계책을 시행하셨기에 민심을 그 정도로 하나로 뭉치게 만드셨습니까? 화 장군, 유 장군 두 분은 모르실 겁니다. 임 선생께서 장병들을 이끌고 토들을 때려 부수고 토지를 나눠주며 아마운 세금을 없애니 백성들 모두가 농사지을 땅이 있고 먹을 밥이 생겼습니다. 이제 북부 백성들은 오직 화 가문의 군대만 인정합니다. 저는 원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일이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의 한 가지 방책이 천하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안정시켰으니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것들은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뿐입니다. 저는 그분의 평범한 제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길을 따라 걸었을 뿐이죠. 이런 국가 정책을 창안하여 만백성을 도탄에서 구하다니 성공의 빛날 성인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아랠 일이 있으면 아뢰고 없으면 물러가라. 폐하, 변방에서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마야나가 칙사를 공개 처형하고 청군 측과 간신척교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말도 안 돼! 화 가문은 대대로 충성스러운 가문이요. 화 장군이 어찌 반역을 하겠소? 분명 잘못된 정보일 것이오. 당장 군보를 가져오너라. 짐은 화 장군이 못 받게 할 리 없다. 미소, 뭐라고? 비윤관이 함락되고 이웅은 항복을 거부하다. 순국했다고? 그렇다면 북쪽 국경 전체가 역적들의 손에 넘어갔단 말이냐. 이용 그 쓸모없는 녀석. 짐이 그에게 정예병 10,000명을 줬는데도 엄중한 관문을 지키지 못하다니. 죽어도 싸다. 정군 측 간신척결? 나 진고를 두고 하는 말이로군. 화라나 나를 완전히 죽이려 작정한 모양이구나. 두고 보자. 늙은 신이 폐하께 간청합니다. 즉시 출병하여 토벌하소서. 역적 수괴 화라나를 붙잡아 능지영에 처하소서. 오용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폐하, 심히 대군을 이끌고 나가 역적을 쓸어버리겠습니다. 화라나를 생포하여 폐하 앞에 바치겠나이다. 좋아. 사마경은 역시 짐의 충성스러운 신복장수야. 이제 짐은 그대를 복은 대장군으로 임명하노니 50만 대군을 이끌고 즉시 출정하여 북쪽 국경을 평정하라. 짐의 군령을 산령관으로 급히 보내라. 총병 오유삼에게 목숨을 걸고 산령관을 사수하라 명하노라. 반군을 단 한 걸음이라도 들인다면 목을 베어오라. 신 명을 받들겠나이다. 조정의 대군은 이미 출발했을 게야. 며칠 안에 북쪽에 도착할 거야. 우리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산령관을 함락시켜야 해. 천하의 요새를 차지하고 공세적인 수비를 펴는 거다. 장군의 지혜가 빛나십니다. 산령관만 뚫으면 남아하는 길목에 더는 우리를 막을 요새가 없습니다. 전분, 속도를 내라. 산령관 바로 앞까지 직행이다. 조정은 남군과 간신배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미 군사를 일으켜 간신을 척결하고 청군측하려 한다. 네가 관문을 바친다면 목숨은 보전해주마. 반역자 녀석이 감히 큰 소리 치는가. 이 관문은 쇠와 구리처럼 단단하고 중병이 주둔 중이다. 실력 있으면 공격해봐라. 벼락대포 준비. 뭐냐, 저게 진짜 벼락이냐? 하라니, 그런 조잡한 걸로 겁주려 하다니. 발을 쏴라. 저 반역자 놈들을 쏴 죽여라. 관문 성벽이 너무 두꺼워 벼락으로는 성을 깨기 어렵습니다. 장군, 벼락대포가 통하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서두르지 마라. 임 선생님과 이미 의논해둔 바가 있다. 병사들에게 일단 후퇴하라 전해라. 간신을 척결하겠다고?
청군치기란 말이냐? 결국 관문 하나 뚫지 못해 개치기 다 하고 힘만 빠진 꼴이구나.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게 고작이냐? 배짱 있으면 여기서 끝까지 공격해봐라. 왜 황급히 물러서느냐? 이 호산이 이 관문을 지키는 한 태산처럼 든든하다. 엽정놈들아, 나를 어쩔 테냐? 윤 선생님, 전선 급보입니다. 성벽 두께가 한 발이 넘습니다. 아군의 벼락대포로는 효과가 없어 겨우 얕은 흔적만 남겼습니다. 성을 깰 수 없습니다. 알았다. 물러나서 언제든 명령을 기다려라. 예. 역시 라니가 총명하여 미리 준비했구나. 임 선생님, 오셨군요. 화 장군의 그런 차림새는 틀림없이 나라를 기울일 미색입니다. 선생님, 과찬이세요. 괜찮으시면 절 그냥 라니라고 불러주세요. 라니. 저도 당신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저는 아직 선생님이란 호칭이 더 편합니다. 한결 편한 대로 하시죠. 흠흠. 아, 맞다. 그 라니,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란이는 참으로 기이한 여인이군요. 지금 막 대전을 앞둔 판에 결코 풍류를 논할 때는 아닐 테니 분명 중요한 의논거리가 있을 터 고대인들과 대화를 많이 했더니 나까지 말투가 옛날식 고전 문어체가 되어버렸네. 이제 대전이 코업이니 이 신비한 향로를 선생님께 맡겨두려 합니다. 그런 귀중한 물건을 그렇게 쉽게 남의 손에 맡기다니 마음이 놓이십니까? 선생님은 남이 아닙니다. 그녀 연설했어. 큰일이다. 심장이 좀 빨리 뛰기 시작했어. 향로를 선생님 손에 두는 것도 하나의 보험이 될 겁니다. 만약 저희가 전선에서 막힌다면 선생님께서 향로를 통해 저희를 도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너희를 버리고 혼자 향로 들고 도망칠까봐 두렵지 않아. 저희 변방 백성 원래 절망 속에 있었는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겨우 이렇게 한번 싸워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신다면 이는 하늘도 저희를 버리신다는 뜻이지. 절대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약속하자. 내가 여제가 되는 건 정해진 수야. 내가 장담한다. 네, 선생님을 믿습니다. 저 성벽이 현대기기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임 선생님, 의뢰하신 대형 굴착 마스가 도착했습니다. 제반 서류는 완비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다행히 예전에 굴착기 운전법을 배워둬서 이렇게 크게 써먹을 줄이야. 이것이 신령님께서 소환하신 성을 부수는 신기인가? 너무 섬뜩하다. 하늘이 의군을 도와 신병을 내려주셨다. 아, 임 선생님, 이것은 또 어떤 신비한 경기입니까? 이건 굴착기야. 정말 거대한 신의 팔처럼 생겼구나. 장사들아, 이것은 신령께서 내리신 성을 부수는 신병이다. 이 물건의 도움만 있다면 산령과는 반드시 함락될 것이다. 반신은 반드시 척결하고 이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저게 대체 뭐야? 철갑 괴수, 암두의 견방의 성대첩 첩보에 나왔던 그 신병 철수다. 진짜였어? 활 쏴. 당장 활로 쏴서 죽여. 장사들이여, 나를 따라 관문을 돌파하라.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나는 아직 조정에 보답할 이 한 몸, 쓸모를 남겨둬야 한다. 항복하는 자는 살려준다. 장군, 경성은 이미 아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언제든 함락할 수 있습니다. 포위하되 공격하지 마라. 이 어진 폐하께서도 우리 변방 군대가 당했던 그 고통을 직접 느껴보시게 말이다. 30만 대군이야, 30만. 화나마가 정말 짐을 죽일 셈이구나.
쓰레기, 한국의 쓰레기들. 우리 대군 조정에 장군이 이렇게나 많은데 모두 합쳐도 화 아마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냐? 이 쓸모없는 우상놈. 쓸모없는 사마량놈. 폐하. 시인이 성 밖으로 나가 그를 설득하여 항복시키겠습니다. 간신놈이 아직도 말을 뱉어? 예, 화나마가 거병한 명분은 청군 측 간신척결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짐의 강산이 보존되지 못한다. 여봐라, 친구를 끌어내거라. 객시 참서여. 예, 전 재산을 몰수한다. 폐하, 신은 억울합니다. 짐은 화나마를 일자 병변왕으로 봉하고 천하 병마대권을 관장하게 하겠다고 전해라. 그저 군대를 물릴 수만 있다면 짐은 그와 천하를 함께 다스리겠다. 빨리. 직서를 작성해 사신을 성 밖으로 보내라. 제하의 직서이시오. 화나마를 대건의 일자 병변왕으로 책봉한다. 간신을 죽여 제 목숨을 보존하고 빈 깃발이나 내려주며 구차하게 살아남겠다는 앙군. 왕 노릇하기도 아깝구나. 물러가라. 그 앙군에게 돌아가 전해라.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군, 짐은 이미 간신 진고를 처형하고 일족을 멸문시켰다. 그가 입버릇처럼 외치던 간신을 척결하고 청군 측을 행하겠다더니 이제 그 역적이 제거되었거늘 어찌하여 아직 군대를 물리지 않는 것이냐? 만약 이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는 것 군주를 시해하고 찬탈하려는 명목요 천하의 대역죄를 저지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너는 한낱 여자의 몸이 아니냐? 자고로 여자가 황제의 자리에 오는 법은 없다. 속히 군대를 물리면 내와 가문의 대대로 충성스러운 명예만은 보존하게 해주마. 장군, 이 안군은 죽음 앞에서도 말재주만 부리는군요. 알장이 명을 청합니다. 즉시 군대를 몰아성을 쳐서 궁궐로 진격하게 해주십시오. 급할 것 없다. 법리가 필요하다고 나는 이 준비했다. 오늘 천하 만민에게 무엇이 진정한 천명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망했다. 하늘이 우리 대건을 버리시는구나. 범미야, 천명을 받은 진짜 용이 몸에 깃드셨다. 장군이야말로 진정한 천명의 주인이시다. 하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분이다. 어서 선문을 열어라. 천명의 주인이 입성하신 것을 공손히 맞이하라. 말장 이경농은 전 수비군을 이끌고 천명의 주인이 입성하시는 것을 공손히 맞이하겠습니다. 강문드는 혼미하고 나라를 망쳤으며 간신을 총애하고 군민을 가혹하게 대했다. 이에 천하가 함께 분노하였으니 이제 황제의 자리에서 패하고 서인으로 강등한다. 영남으로 요배하며 진고의 잔당들은 모두 색출하여 숙청한다. 일족을 몰수하고 멸문시켜 천하에 사죄하노라. 즉시 각종 가혹한 세금과 부약, 가혹한 법과 학정을 일체 폐지하며 천하의 대사면을 내리고 민심을 위무하겠다. 드리겠습니다. 지만 하늘의 뜻과 백성의 뜻에 따라 황제 어른이 나라 이름을 경이라 하노라. 면허를 오한으로 고치고 천하 만민과 함께 숨을 고르고 살아가며 태평상대를 열리라. 황제 폐하, 만세, 만만세. 임명 선생은 신령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시다.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해주시고 기이한 계책으로 천하를 안정시키셨으며 만백성을 도탄에서 구해내셨기에 개청기운 제세천존으로 특별히 봉하노라. 모신하기보다 윗자리에 두어 조정 정사에 참여시키고 진과 함께 천하를 다스리도록 하라. 폐하께 감사드립니다. 사서에 기록되기를 경태조는 신무스럽고 성스러운 글을 지었으며 덕을 밝히고 큰 공을 세워 황제께서 변방의 관문에서 일어나 충성했으나 도리어 비방을 받아 분연히 거병하였다. 신임의 도움을 받아 기이한 병법으로 험한 관문을 격파하고 천명에 응하며 인심을 따라 나라를 세우고 제위에 오르니 나라 이름을 경, 연호를 우한이라 고치다. 부세를 가볍게 하고 관리를 정비하여 천하가 크게 다스려지고 사방오랑캐도 기순하니 우한성세는 천고의 모범이 되며 여제가 조정에 임한 것은 고금의 으뜸이라. 천하가 막 평정되니 너무나 바쁜 나날이었지요. 선생님을 뵌 지도 오래되었군. 편지 한 통을 띄워 선생님을 만나 뵙길 청하노라. 뽀빼 생각해보니 선생님은 심려한 형으로 나와 만나셨으니 뽀빼 어쩌면 나도 형을 통해 선생님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군.